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충돌 이상의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약 200년에 걸쳐 진행되며 두 문명 사이의 갈등,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리적 목표를 둘러싼 군사적 원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당시 유럽과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제2차 십자군은 십자군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제1차 십자군은 성지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탈환하고 십자군 국가를 설립하며 유럽 기독교 세계에 신앙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신의 가호와 축복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1144년 에데사 백국의 함락이라는 사건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2차 십자군은 에데사 함락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성지 회복과 십자군 국가의 재건을 목표로 했지만, 이 원정은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문제들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2차 십자군은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복잡한 관계, 십자군 전쟁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 분열과 이슬람 세계의 결속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2차 십자군의 발단과 배경, 전개 과정, 실패의 원인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국제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십자군의 발단은 1144년 중동의 에데사 백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 함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데사 백국은 제1차 십자군의 성공으로 설립된 최초의 십자군 국가였습니다. 이는 유럽 기독교 세계의 종교적 열망과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데사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리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는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에데사는 이슬람 세력과의 국경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방어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또한 에데사 백국은 다른 십자군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의 유능한 지도자인 이마드 앗딘 장기가 이끄는 셀주크 투르크 군대는 에데사를 공격했습니다. 장기는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에데사를 급습했으며 1144년 에데사는 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십자군 국가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유럽 기독교 세계가 신의 가호를 잃어가고 있다는 상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데사 백국의 함락은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정치적 위기로 인식되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신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데사의 붕괴는 기독교 세계가 신의 시험에 직면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에우제니오 3세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소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145년 공식 칙령을 발표하며 성지 회복과 십자군 국가의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에서 군사적 지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칙령만으로 십자군 소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주와 귀족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킬 강력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였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사이자 설교가로, 그가 가진 종교적 카리스마와 설득력은 십자군 소집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교황의 요청을 받아 유럽 각지를 순회하며 십자군 소집을 위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십자군을 단순한 군사적 원정이 아니라 신의 뜻을 수행하는 신성한 사명으로 포장했습니다. 또한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개인적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귀족들과 군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베르나르도의 설득력 덕분에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콜라트 3세 같은 주요 군주들이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상 최초로 주요 군주들이 직접 지휘하는 대규모 십자군 원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콜라트 3세가 이끄는 독일군은 소아시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셀주크 투르크 군대의 끊임없는 기습 공격에 시달렸으며 험난한 지형과 식량 부족, 질병으로 인해 병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독일군의 실패는 십자군 전체의 사기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이 7세가 이끄는 프랑스군도 독일군과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과의 갈등은 원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십자군이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십자군이 자국 영토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십자군은 비잔티움이 이슬람과 은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불신은 십자군의 진군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1148년 십자군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다마스쿠스를 공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공성전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 간의 의견 충돌과 전략 부재는 공성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반면 이슬람 연합군은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십자군의 공세를 저지했습니다. 특히 지역 지형을 활용한 이슬람 군대의 전술은 십자군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다마스쿠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제2차 십자군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중세사에서 단순한 군사적 실패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 원정은 십자군 전쟁이 단순한 종교적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단합과 전략적 준비, 그리고 현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제2차 십자군은 이슬람 세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누르 앗-딘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 실패를 계기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십자군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역사적 갈등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